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3월 20일 밤 11시가 훌쩍 넘어섰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요 집무실 이전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렸고, 바로 앞 방송에서 정치권 일반 뉴스, 이번에도 정치권 일반 뉴스를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고 나서요, 이 마지막 심야 방송으로 이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뉴스를 마지막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내일 주무시고 일어나면요 전 도하 언론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나와 있을 텐데,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뉴스로 집무실 이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 지금 지난번에 16일 날 헐레다가요 연기가 됐는데, 지금 그 이후 보도를 보면 가장 핵심적 인사 이유는 바로 감사위원 2명 선정하는 문제 때문에 삐그러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요, 이 감사원법에 따르면은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총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러한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말이죠, 이 최재해 감사원장,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5명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2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면 감사위원들 7명이 전원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 5년간의 실정 전부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 감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산으로 가죠. 이미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래서 사표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월성원전 감사 때 이렇게까지 방해, 책동이 심한 경우는 생전 처음 봤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압박이 심했어요. 그런데 이 2명 감사위원을 문재인 대통령 사람으로 맡겨놓으면, 자, 감사원은 어느 소속이죠? 대통령 직속 기관이에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제 그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한 그런 성격의 감사, 정치 색깔이 없는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겠냐 이거예요. 안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인 갈등 원인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요, 현재 감사위원 구성을 보면 사실상 다수가 친민주당계 인사들, 다수가 아니라 전부죠. 그래서 이 나머지 2명마저도 이러한 친민주당 성향 인사로 채우면 감사 결과 보나마나 뻔하다 이겁니다. 공정한 감사를 못 찾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회동이, 지난 16일 회동이 물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쫓기는 입장이잖아요. 가장 크게 쫓기는 게 뭐겠어요? 본인이 의혹을 받는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당선이 안 되면 큰일 나니까 막판까지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발언, 그리고 지방 출장 망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8일 날 깝깝하다 보니까 이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자,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리고 조율 같은 것도 필요 없다. 청와대 문은 늘 열려있다. 이러한 입장문을 발표했고요. 청와대 이 직원들한테, 보좌관들한테도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같은 거에 관해서 개별적 입장, SNS에 일체 내놓지 말아라,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오늘 청와대는요, 오늘 회동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다라는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내일 또 21일이잖아요. 별다른 일정을 갖지 않고 전부 비워놨다고 합니다. 22일 날도요, 아침 10시에 국무회의가 있는데, 이 국무회의를 빼놓고는요 완전히 전부 다 비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찬도 좋고, 만약에 오찬이 안 되면 차담회 형식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요 지금 쩔쩔 매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오만찬이든 차담이든 뭐든지 간에 당선인 측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수용하겠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청와대에 살아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권력 이양에 말하자면 이양 준비, 즉 인수인계 준비를 많이, 정권 이양을 여기에 일정을 더 집중적으로 할애하겠다, 이러한 지금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미 지난 10일 날 당선이 확정됐으니까 9일이 지나면 19일, 바로 어제까지가요 만날 수 있는 최장 기간이에요. 자, 그동안에 보면요 최장 기간이 9일이었어요.
2007년도 노무현과 이명박, 2012년도 이명박과 박근혜, 이 회동이 9일이 지나서 열렸고, 그 이후에는요, 당선 이틀에서 한 나흘 만에 비교적 굉장히 빠르게 이어졌는데, 지금은 10일을 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 그리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껄끄럽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지금 새로운 뉴스인데, 여러분들 뭐 양정처럼은 뭐 다 이제 설명이 필요 없는데요. 5년 100일 정도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요, 양산으로 같이 내려가서 재능기부 활동을 한다. 정치와 전혀 무관한. 그래서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일각에서요, 그래도 이번 지방선거가 있고 내후년 총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 4.15 총선에서 승리하는데, 압승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그대로 양산에 가서 있었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거를 좀 말리는 그런 기분인데요. 주변에서는 퇴임에 맞춰서 정치권과 담을 쌓고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주변에 쭉 피력하고, 그래서 이제 퇴임에 맞춰서 정치권에서 완전히 은퇴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경기도 지사, 민주당,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한 10여 명 출마할 계획이라는 거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요, 웬만한 사람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0명이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추가적인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말이죠, 이미 지금 언론에 알려져 있는 사람들 말고서도 이현주 의원이 추가적으로 하나 더 거론이 되고 있다.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유력한 출마 선언 인사가 여러 명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근에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한 안민석, 조정식 둘 다 5선 의원입니다. 여기에 전 수원시장 염태영 시장도 지금 몸풀기에 나섰고, 그리고 송파을 지역위원장 자리를 사퇴한 최재성 전 의원, 경기지사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요, 최소한도 4명이 상당히 유력한 그런 인물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이 경기도 선거에서요, 이재명 이 후보가 5포인트 차이로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민주당 이 원내대표 선거가 24일이기 때문에 나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계 대표 선수인 박강원 의원, 그리고 이제 친이재명계에 있는 박홍근 의원,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양강 구도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3후보 대안론이 지금 양강으로 가니까 치열한 이 분열과 개파 분열, 그리고 격렬한 이 선거가 야기되면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3후보 대안론이 나오고 있는데, 제3후보 중에서는 김경협 삼선의원, 친문에다가 친이해찬 색깔이 뚜렷하지만은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요, 정세균 전 총리를 지원했던 안규백, 이원욱, 이광재 의원, 이런 분들도 또 이제 개파사기 비교적 였기 때문에 이 친이낙연계 그리고 친이재명계, 이 골 깊은 대립구도 완충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제3 후보군들이 후보에 속하는 안규백, 이원욱, 이런 분들의 단일화 가능성 여부가 이 관심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 안규백 의원의 경우에는 이 원내대표 후보군 중에서 최다선 4선이고 사무총장, 시당 위원장, 서울시당 위원장 요직을 지냈고 당내 인맥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당무를 가장 잘 아는 후보다. 이런 긍정적 평가가 있고, 그리고 이 원욱 지금 의원의 경우에는요, 이재명과도 두루 가깝고 86 그룹하고도 가깝다. 그리고 이인영 장관이 고대 후배이기 때문에 그때 원내 수석 부대표로 호흡도 맞춰봤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지금 이광재 의원이 막판 이 등판을 고심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민주당 이 원내대표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서 개파 분열과 대립이 강화될 이런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예.
그리고요, 이 재계 인사들과의 회동이 지금 이제 21일로 지금 내일이죠. 내일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약간 좀 삐그덕거린다 이런 소리가 나와 있는데요. 본래 5개 단체로 예정됐는데 전경련, 상의, 무역, 그다음에 경총, 그다음에 중기, 중앙회, 여기에 새로운 한 단체가 더 끼었다고 그래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인데요. 이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쉽게 얘기해서 좀 굉장히 소외된 단체가 전경련인데, 이 전경련을 제치고 새로 부상한 단체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기존 이 단체들 사이에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새롭게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좀 마땅치 않은 이러한 분위기가 있다고 그러고요. 본래 인수위 측에서는요, 이 경제 5단체 오찬 회동을 할 때 전경련에 있는 권태신 부회장한테 부탁을 해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참가돼서 이거를 조율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상이나 중기, 중앙회 이런 데서요 상당히 불만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인수위가 하나씩 전화를 돌리면서 21일 오찬 회동을 주선했다. 이래서 서로가 대표성을 맨 먼저 인정을 받으려고 물밑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이제 있게 되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강한 드라이브로 이번에 이제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을 쳐갖고 하는데요. 그래서 비례대표의 경우에는요, 시험 성적이 한 35%, 기초의원은 35%, 그리고 광역의원은 15% 정도 들어야만이 이 비례대표는 갈 수 있다. 왜냐면요, 이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 돈 공천, 이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 민주도 공천에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험 제도를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만큼은, 왜냐하면 비례대표 할 때 이건 뭐 선거 안 하고 그냥 되는 거니까 이 돈 공천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런 비리 의혹. 그래서 자격시험제를 도입했고 이거를 끝까지 지금 관철시키겠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는 주호영과 조경태 의원, 이 두 명을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보도를 보면요, 이 주호영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서실장에는요, 이 서병수 의원이 지금 울산시장 출마한다고 해서 사표를 냈는데, 비서실장 후보에는 박성민 울산 중구 의원이 내정이 됐고, 조직부총장에는 영남권 초선인 강대식 대구 동구을 의원, 그리고 전략부총장에는 홍초로 전 의원이 발탁이 됐다. 그래서 내일 최고위에서요, 이대로 의결될 것이다 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새로운 큰 과제 중에 하나는 이제 국민의당과의 이제 합당 문제인데요. 이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철수 대표를 이준석 대표가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열렸는데요. 직접 타결하겠다. 그리고 만날 용의가 있다. 양자 회동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공개 최고위에서 오늘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분위기에서는 당대당 통합은 이미 국민적 약속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두 차례나 조속한 합당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자신감 있게 안 대표를 직접 만나서 합당을 하겠다고 했으니 한번 지켜보자, 이러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당 대표가요, 이 회동을 통해서 담판을 짓는다면 합당이 생각보다 신속하게 전개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합당과 공관의 구성을 이번 주까지 하는 것이 목표고 굉장히 빠르게 마무리가 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실무협상 단계에서는 파열음을 낼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흡수합당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국민의당은 당대당 합당을 요구하고 있고, 더군다나 국민의당이요,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 지분을 요구할 경우에는 당내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요, 이 정치권 뉴스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이제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된 마지막 뉴스 여러분들께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